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청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38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통사항인 조례규칙심의의 운영 철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력 시행에 대해서는 다회용품과 개인 손수건 사용 등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조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권고사항 중 89쪽 현재 추진 중인 의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 마련은 양성면 장서리 의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갈등 사항으로 사업자인 북산 환경에서 한강 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2차례 반려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3차 사업계획 접수 동향이 확인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 협의하고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해수시설, 소각장 증설 사업과 또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의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공공환경시설 탄소 중립 지원 사업은 대형 선별 장비 등 전력 소모가 큰 재활용 선별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파쇄 시설과 야적장 지붕 설치 사업은 폐가구, 폐수파 등 대형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올바로 시스템 입력 기한 지연, 사업장 과태료 부과,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세월 행정 시스템의 현장 점검 실적 미등록, 위반업소 관리대장 작성 등 모두 4건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래놀이 부스 등 그 녹색장터 관리 물품, 봉사자 그 식대, 또 홍보물 제작 등의 그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 그 MOU 또는 LOI 그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한 2건 체결 사항은 안성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그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그 운용 기본 조례에 따른 그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협약의 그 의회 제출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원순환 그 업무 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세부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2020년 12월 공모사업에 그 선정이 되어 투자 심사를 받아 국비 60억과 시비 50억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그 승인 조건은 유사 사례 그 공사비 산출 내역 보완과 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그 반영으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 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안성시 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위원회, 안성시 상할폐기물 정책협의회의 등이 3개의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및 위원 명단은 7쪽부터 9쪽의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10쪽에 그 각종 위원회별 그 위원 공무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총 28건에 대해서 49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그 시책 업무 추진비로 총 15건에 대해서 19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12쪽 집단 민원 현황과 현황 및 그 처리 결과와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그 보완 지시 현황은 총 5건으로 시설 도면 등 그 서류 제출 비읍으로 보완되어 모두 이행 완료되었으며 재난 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그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입니다. 주요 도로변 그 청소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급한 사항으로 2021년 647만 1천 원, 2022년 그 6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사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그 자원 해수시설 저압 증기 복수기변을 그 교체 공사와 재활용 선별장 바닥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하자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그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그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총 191건 과태료 5,042만 원을 부과하고 4,101만 5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81.3%이며 금년에는 총 155건 과태료 3,731만 원을 부과하고 2,511만 4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67.3%입니다. 체납의 그 91건에 대해서는 납부 도축 및 그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폐기물 분야 지도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77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48건, 사법처분 36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1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 처리 등 그 행정처분 18건, 또 사법처분 1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폐기물의 그 투명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그 성면이 포함된 주택의 그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9억 7,948만 원의 그 예산으로 지붕철거주택 294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3동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예산 9억 6,224만 원을 확보하여 지붕 철거주택 299동과 비주택 62동, 또 지붕 개량 2동을 지원하고자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까지는 그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그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총 105개 사업장으로 중간 재활용 사업장이 2개소, 종합 재활용 사업장이 98개소, 최종 재활용 사업장이 5개소이며 업체별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를 그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9개소이며 자가 사료 제조 사업장이 6개소, 단미 사료 제조 사업장이 3개소입니다. 다음은 그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안성 평택 그 폐기물 처리 광역화 그 협약에 따라 평택 그 에코센터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수도권 매립지에 재활용 분리나 폐기물 등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아서 이게 그 적발 비율이 월별 15% 이상이 기준인데요. 이게 어떻게 원래 안성시가 규정 위반 횟수를 5회를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한번 그래서 원래 이제 소급 적용을 해서 또 규정을 위반하면 10일 반입 정지가 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 감시 요원들이 있어서 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무작위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안성시가 말씀하신 대로 15% 위반이 된 지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안성시에서 반입을 시작했던 시점이 소각장 정기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4월부터 정기 점검을 할 때 소각장으로 반입되지 못하는 폐기물들을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잠시 매립장에 적치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송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치된 기간이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있던 쓰레기들이 봉투가 훼손이 되고 뭐 좀 많이 겉으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해 보여서 저희가 점검을 좀 당했습니다. 좀 당연히 좀 악취도 났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위반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거의 이제 지자체의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연중 위반된 월수로 3회 이상이 되면 반입정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까지 3회 이상 위반된 달수가 나와서 반입정지 제재를 받는 지자체에 해당은 됐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매립장에 적치돼 있던 기간이 좀 한 2주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좀 악성 폐기물로 좀 점검을 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각장의 정기 점검 때문에 소각을 못 시키고 보관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매립장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보관을 했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 그 수도권 매립지에서 점검을 할 때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는 쓰레기는 문제를 삼지 않는데 똑같은 성상이라도 종량제 봉투가 훼손돼 있는 거는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것은 이제 다 매립이 되는 쓰레기고 다 생활 쓰레기인데 단지 외관상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소각장 정기 점검은 매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적치를 시켜야 되나요?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적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 말부터 이제 이송업체 선정 작업을 준비를 해서 바로 이제 초과되는 용량이라든가 정기 점검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바로 이송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원래 적발되는 이유는 재활용 분리나 폐기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소각용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던 건데 재활용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은 아닌 건가요? 총 위반율 중에 그 기사에도 나와 있을 텐데 재활용품 혼입으로 된 거는 총 위반 건수 한 10% 정도 불과하고요. 거의 이제 그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있다고 오해를 받거나 악취가 난다거나 이런 건으로 대부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치 기간 중에 봉투가 훼손돼서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위반되는 건수는 평균적으로 10%라는 건가요? 안성시가 적발된 건수의 10%라는 건가요? 안성시의 적발 건수 중에 10% 정도 되는 걸로 데이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1인당 저희 안성시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그런가요? 추이가 어떤가요? 사실 전체 발생량으로 보면 저희 자체 그 재활용 선별장도 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양에서는 충분히 초과 목표 달성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글쎄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거는 글쎄 저희가 어떻게 뭐 타겟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지적이 당하다 보니까 안성시 차량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좀 많이 당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자체 공히 다 그 재활용품 혼입률은 어느 정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수도권 매립지에서 적발된 사항이 안성시의 평균치다. 이거는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일평균량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요. 연중 쿼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400톤 할당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정기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초과량 그 소각량을 과도하게 초과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선택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연간 그 쿼터 범위 내에서만 양을 준수하면 됩니다. 네. 그 어쨌든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시의 이미지가 이제 적이 되는 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매번 드릴 수는 없으니 어쨌든 소각장 정기 점검도 계속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한 그 이송업체 제대로 선정을 하셔서 적치 기간 줄이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재활용 분리가 특별히 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니 그 재활용 분리를 좀 더 어쨌든 소각용 봉투에 이거 결국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의 계도도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어디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좀 해서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그 제가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는 안성시 전국에서 최초로 그 투명인가? 투명 페트병 수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최초입니까? 네,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직접 그 주택이나 이제 상가로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그걸 수거하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주 제도가 너무 좋고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데 그 우리 지자체에서 안성시에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그 자원순환 가게. 자원순환 가게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자원순환 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투명페트병을 가지고 오시면 보상을 해드리는 제도고 찾아가는 100개 이상 이제 투명페트병을 모아놓으면 상가나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보상을 해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 가게에서는 지금 현재 그 안성 1동점하고 내리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대천동 성당점이 최근에 오픈을 해서 대천동 성당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그 일단은 저희도 장소 확보나 이런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내년에는 움직이는 자원순환 가게라고 해서 그 캠핑카랑 그 푸드트럭을 좀 믹싱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이제 자원순환 가게 없는 지역을 돌면서 이 일정 시간이랑 요일을 정해서 돌면서 순회하는 자원순환 가게를 좀 운영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윈윈하면서 이런 그 좋은 제도를 이렇게 정책을 발굴해서 앞서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전자테크 방식 음식물 종량기 사업이라는 게 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황역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황영과장 송석근입니다. 현재 이제 전자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음식물 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라는 건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대다수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요 RFID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와서 종량기에 이제 투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무게가 계산이 돼 가지고 매달 그 무게만큼 요금이 별도로 이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량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매일매일 음식물 쓰레기 내놓는 그 양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좀 줄여야겠다. 물길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면 양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또 청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나오는 양도 줄어들고 주민들에 대한 그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론적으로 좀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금 운영되는 데가 6개소, 5개소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는데 5개소가 있는데 한 90% 이상이 다 만족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이거 보니까 여기 18대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대수. 18대 설치. 종량기 설치 대수가요. 아마 공도 부영이 공도 부영이 최초 시범 한 대가 공도 부영 아파트인데 여기가 18대. 몇 대 설치돼 있는 거냐고요? 현재는 7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70대 설치돼 있습니까? 예, 공도 부영, KCC, 쌍용, 우방, 아양, LH 2단. 맞습니까? 70대 설치가? 예? 70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급이 잘 되고 있네요, 지금. 그래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 대표한테 지금도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하는데 지금 그래도 저희는 또 욕심이 있어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인식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홍보 대책을 제가 왜 우리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냄새가 이게 안 납니다. 냄새가. 일단은 왜냐하면 음식물을 저도 아파트 살지만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수거 방식은 그 종량 봉투를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거를 해가지고 그 함에다 넣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방식은 물기가 거의 없이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 방식?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빼고 왜냐하면 배출하는. 무게를 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보니까. 절감하려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런 방식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건에 아파트 입주할 때 협의 조건에 요런 거를 미리 사갖고 들어오도록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그럼 그렇게 음식물 조건을 쓰레기 봉투가 필요 없겠네요. 100%다 되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필요 없죠. 100% 아니, 그러니까 다 된다고 그러면. 지금 버리는 이 방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전자테크 맞습니다. 방식이라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네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기가 본인이 거기다 음식물 넣어서 버리면 네,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기존에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공동주택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KCC 수혜천이나 쌍용 스윗다코, 우방 아유시셀, 아양 LH 2단지 정도의 이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자원순환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일정의 효과를 좀 보고 있고 또 생활의 편리성이나 또 이게 사용 부담을 종량정부를 안 쓰니까는 더 계좌이체로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 아파트 작년부터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다가 그 RFID 그 기반 시설을 넣을 수 있게 조건으로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점진적으로다가 신규는 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RFID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또 추후 이제 기존의 공동주택은 저희가 보조 사업을 주더라도 점진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구매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예.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이게 한 기당 조달청 구매 단가가 한 21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 임차 방식으로 하면 3년 동안 총 비용이 한 180만 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차 방식으로 저희는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네. 기존에 있는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합니까? 수거 차량은 기존 차량과 동일하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성에 하나 더 여쭤보면 슬레이트 보니까는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안성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슬레이트 처리.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철거하는 그 용역하는 회사들은 한 3-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지금 잘 기억은 그럼 안성에는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아니라 그 용역 업체에서 철거를 해서 예. 슬레이트를 내려놓으면은 이제 최종하는 데서 가져가죠. 운반 예. 업체가 수거해서 그렇습니다. 그 업체 다른 그 폐기물 처리장에다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토건 의원입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이거는 그냥 다 한 번에 여쭤보고 한 번에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 부서별 부서 운영비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은 이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인원이 더 많은가요? 인원. 인원이 저희가 저희 19명이고요.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세요? 두 번째는 부서별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부서별 시책 업무 추진비가 시책 사업 관계자라고 돼 있어갖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좀 많이들 이렇게 소통을 하시니까 간담회가 꽤 많이 잡혀 있어 보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뭐 소각장 주민들이라든지 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좀 그리고 이제 우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이제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가끔 가다가 좀 힘드실 때 뭐 그럴 때마다 좀 뭐 점심을 한다든지 뭐 그 정도.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간담회 가져주시면 네. 건의사항도 그때 혹시 들어오고 그러십니까? 그런 분도 이제 뭐 초각정 주민지원 협의체 하시는 분들 정도에서는 건의사항 같은 거 들어올 수. 그럼 혹시 그거 듣고 마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한 최대한 해결을 반영을 하려고 해주시려고 노력하죠. 노력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사 사후 관리 아니 그거 넘어가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현황. 적으로 자원화 현황이라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평택구 네네네. 에코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협약을 해서 전량 관리 반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거는 지금 없고요. 아 그러십니까? 네네.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을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14번 주 하인의 14번에 있습니다. 주 하인의 범위를 보면 동물성 잔재물 해서 혈분사료하고 피마자박이라고 써 있거든요. 혹시 이게 뭘까요? 네,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바로 예, 혈변사료라는 게 그 주식회사 화인에서 그 도축장 같은 데서 동물성 이제 동물을 잡아내면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네. 피를 갖고 와서 사료를 만드는 주 업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피만 혈만 그렇습니까? 피마자박은 피마자박이 이제 아주까리 같은 거 좀 섞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21번 봐주십시오. 농업회사법인 안성사료입니다. 네. 거기에는 보면은 종합재활용업이라고 해갖고 동물성 잔재물, 가금 도축 부산물, 가축뼈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가축뼈. 그러면 이제 도축하고 나면 그 뼈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 옛날에 이제 그 안성사료 같은 거는 악취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을 했던 데인데요. 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최근에 1년 이상은 현재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37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흥진산업인데요. 식물성 고형 잔재물 여기 써 있습니다. 폐합성 수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는 식물성 고형 잔재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좀 범위가 좀 이게 좀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요게 네. 요게 그 안성에서 그 만색고개 이렇게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장인데 네. 식물성 고형 잔재물 범위가 많은데 범위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딱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빵이나 과자나 제조회사에서 유통기한지난 거 갖고 와서 만들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동물 어디죠? 농업법인 네. 안성사료 예.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악취 때문에 물어보시는 걸로 미리 예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실은 그게 아니고 예. 우리 이제 그 유해 동물 피해주는 네네네. 멧돼지 예. 이런 거 멧돼지, 고라니 네, 그리고 네. 이제 비둘기 같은 거 네네. 이건 이제 보상이 있는 거고 네. 뭐 까치나
꽁 이런 것들은 잡아도 이제 보상이 안 된답니다. 아직은 네. 그 이제 종류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과에서 질문을 했을 때 안성에는 그 가축 그 이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들을 잡아놨을 때 냉동해서 보관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천안하고 진천에만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너무 관심 있게 봐진 이유가 우리도 이렇게 가축이나 아니면 이렇게 식물 이런 것들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뼈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길래 제가 지금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을 우리도 조금 더 확충한다면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그 처리가 혹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가요? 전혀? 그게 이제 위원님 전혀 다른 시설이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다른 저희 시설이기 안성은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면 뭐 단가가 좀 싸지고 뭐 그럴 우려도 있겠지만은 민원 때문에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종류는 좀 입지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듭니다. 아, 그래서 폐기물 처리 왜냐면은 폐사체 이제 잡은 것들도 이렇게 보내는데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우리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네. 폐기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천안과 진천에서는 그것을 사료화한다고 예. 얘기를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성에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축산 도축하고 남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료화할 수 있다면 사료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도 어차피 있는 그 여기 허가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가 나 있고 이미 동물성 잔재물로 이렇게 이제 사료화 시키고 있다면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 안성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미 보완 답변을 드리면요. 네, 안성사료는 이제 닭털이나 예, 또 이제 닭 내장 같은 걸 이제 도축장에서 좀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저희가 옛날에 인허가 제한을 하기 전에 오래전에 이게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적법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고시로다가 좀 규정 유기성이나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이런 업체는 저희 스스로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좀 심하게 납니까? 그렇죠. 이게 유기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러면 안성사료 여기 지금 이제 가축뼈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여기가 지금 그 악취라든지 주민들의 그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이제 한 4년 전만 해도요. 네. 이게 이제 강동리 주변이나 이제 미양면 그 인근에 좀 여름철이면 특히 그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고발 조치도 하고 또 영업 중지도 시키고 이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을 완비해서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악취 민원은 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런 좀 재활용을 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업인데 네. 권고해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그 불특정 다수인한테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종은 제가 선별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혹시 과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위원장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업종이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을 쫙 다 봤더니 동물성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업체 정도 되고 또 이제 식물성 물론 이제 종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식물성으로도 하고 있는 곳이 업체가 여러 곳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허가가 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폐수라든지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이미 거기는 기반 시설은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주면서 외부로 반입하기보다는 이게 그렇게 주민 반대가 크지 않다면 기왕 하고 있는 곳에서 좀 더 그 시설비를 투자한다면 폐기물 비용을 우리 안성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혹시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그 비용을 받고 자체적으로 사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겁니까? 네.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성사료 예를 들면은 안성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악취 특별 대책 지역으로 고시가 된답니다. 그만큼 옛날에 민원도 많았고, 저희가 또 이제 이런 동물성 잔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하는 데가 많은 민원을 이제 유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시 자체적으로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잔재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저 입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저희 처리하는 그 이제 방식을 계속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파트는 저도 이제 아파트에 가보니까는 이게 처리하는 방법이 이거 참 좋네라는 저도 이제 굉장히 동감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음식업을 하시는 아까 비용을 저희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시는데 임대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높은 금액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음식업, 요식업 하시는 근린생활 2종 요식업 하시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이제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 그 착한 가격 모범 음식점들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안성의 맛집으로 또 이렇게 발탁되고 있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에 혹시라도 많이 나오니까 음식물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곳에다가 좀 이렇게 보급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행 법이나 조례에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는 데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 200평방미터 이상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런 사업장은 별도로 저희 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그분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큰 곳이잖아요. 큰 곳, 네네. 예.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만 있다면 네. 지금 보니까는 연간 음식물 처리 그 비용이 2021년도에도 네네네. 상당히 높았던 걸로 네. 봅니다. 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이 단독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RFID를 적용해가지고 네, 네. 하면 어떻겠냐는 이제 질의이신 네. 것 같은데요. 이 RFID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게 다 전산화돼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거기서 다 정산을 해가지고 부가가 딱 되는데 이게 이제 띄엄띄엄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음식물 같은 데는 요거를 대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하지 그렇게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네. 건조시키는 네. 건조시켜서 네. 배출할 수 있는 네.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 네. 요즘 이제 많이 좋아져 갖고 네. 요즘은 네. 뭐 우리 싱크대에서도 버려도 네. 이렇게 압축해서 나가고 막 지금 이런 장비들이 네. 있는데 네. 혹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급해서 좀 네. 건조시켜서 나오게끔 해서 네. 악취도 줄이고 네. 음식물 그 쓰레기 양도 네. 좀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런 경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지금 생각은 됩니다. 지금 솔직히 네. 그 초기 비용은 좀 들겠지만 건조기 같은 건 제가 생각해도 이게 단순하게 조그만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네. 전기도 많이 소요돼서 시 재정 상태로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 저희가. 비용은 좀 들겠지만 예, 일단 예, 악취와 예. 그 저희가 버리게 예. 되는 예. 이미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서 또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비용 발생이 되니까 네. 좀 이게 장기화로 간다면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좀 최소화로 줄이면 어떨까 좀 궁극적인 생각해 목적은 이제 감량화시키고 쓰레기는 네. 감량화시키고 재활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런 취지에는 맞으시는데 네, 그럼 좀 검토를 좀 해봐 보안 주셨으면. 좀 답변 좀 한번 드려도 네. 될까요? 일단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저 제도적이나 법적인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게 좀 또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가정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지자체 의무 사항이 좀 있어요. 제가 있는데 가정거 말씀드리는 예, 게 근데 아니고요. 일반 사업장 있지 군인생활. 않습니까? 음식점이나 이 사업장은 저희가 또 지자체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엄격히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일단 그런 좀 그런데 국장님, 예, 예. 항상 의무사항만 해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지원을 예, 했는데 그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해서 예. 저희는 일단 악취와 예. 그 음식물 그 수거하고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 비용 들어가는 건 제가 어떤 사업은 비용이 들어가도 추진을 하면서 이거는 뭐 비용 때문에 안 된다? 아, 필요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버릴 수 있는 게 간소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되는 정책이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 개발도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난항점이 뭐냐면 어차피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무 부담이 아니면 이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좀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경제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네. 경제성이 아니어도 경제성만 얘기하시면 아니 무상 지원은 무상 복지는 왜 하고 있습니까? 경제성을 따지려면 똑같은 잣대로 경제성을 다 갖다 대셔야죠. 어디에다가는 경제성을 갖다 대고 어느 거에는 경제성은 전혀 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 하신다는 거는 아니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읍면동에 가가호 개개인한테 가정마다 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면 각 마을마다 동네 하나에 불화개 하나 설치해 놓고 음식물 바켓에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안 버리고 거기다 갖다 버리면은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카드 바우처 카드 만들듯이 카드 만들어서 꽂고 내 음식물 딱 버리면은 계량돼서 거기에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그걸 내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사오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왜 없으니까? 아니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갖고 하는 거죠. 불황마다 한 개씩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고민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맞는 거지. 다 주어진 것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탁상행정이죠.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그렇게 탁상행정을 하면서 아니 수지타산을 할 거면은 모든 정책에 어디야 지금 여기 주거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수지타산하세요. 어느 거는 공짜로 마구마구 퍼주고 어느 거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줄이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음식물 멧돼지 그거 처리하는 시설은 혐오 시설이고 냄새가 나서 안 되고 아니 그러면은 동물 화장장은 원곡에다 왜 해놨습니까? 그것도 막지. 아니 뭐는 안 되고 뭐는 됩니까? 그러면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거 미리 막지 그거는 왜 내비두셨습니까? 이게 아니 저 질문 더 있어요. 열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 거는 냄새나고 더러워서 안 되고 어디는 냄새나고 그러면 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 멀쩡한 거 화장하는 거는 되고 사료로 화 만드는 거는 안 되고 무슨 이런 언밸런스가 있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내열광장에서 그 자원순환과에서 지난 일요일이죠? 녹색장터. 토요일 날 녹색장터. 예. 네. 녹색장터를 가봤습니다. 사실 거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녹색장터에서 하는 기존에 과거부터 이제 해왔던 것이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유심히 좀 챙겨봤던 곳이기도 해서, 좀 들려서 어떠한 것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개몽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라고 이렇게 이제 리플렛도 나눠주고, 이제 자원순환 뭐 이렇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단지도 배포해주고 또 이제 체험도 하게끔 쓰레기 분리하게끔 그러니까는
기저귀는 어디다 버리면 되느냐, 매립이냐, 소각이냐, 뭐 아니면 재활용이냐, 요런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몇 가지였죠, 과장님? 거기 그때 5가지였나요? 네, 보니까는 매립이 있었고, 또 이제 소각이 있었고, 재활용이 있었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눠졌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체험을 다 하고 선물을 받고 이제 저도 이제 100점 만점 받았다고 이렇게 선물 하나 주셔서 이 소 닦는 네, 수세미를 하나 이렇게 받아 갖고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책입니다. 일반 종이류는 재활용 그냥 재활용에 들어가면 되는데 책이 제가 잡았던 그 이제 쓰레기라고 하는 그 모형이 이제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갖다가 재활용에 넣는 게 사실은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과거 애들 보면은 아나바다라고 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가 많이 좀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재활용으로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왜 우리 나눠서 이렇게 네, 다시 네.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책이 이제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으로 이제 재사용으로 그렇죠. 네. 예. 그 부스가 네. 하나 더 이렇게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분리수거할 무슨 때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해서 예,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고 네.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책은 저도 네. 지금 아이 키웠을 때 갖고 있던 동화책 깨끗해서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네. 한쪽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조금 더 캠페인이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포도축제가 금요일부터 안성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안성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토요일은 같이 행사가 같이 겹쳐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포도축제에 말 그대로 포도밖에 없었습니다. 먹거리는 분여회하고 그 전문 음식 이제 하는 소위 말하는 각설이하고 같이 다니는 야시장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거기밖에 없었고 나머지 그 포도즙, 포도잼 뭐 이런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딱 처음으로 느꼈던 게 체험하고 홍보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 건 비단 안성 시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고 이런 활동을 한다면 그 축제장에서 이게 부스 하나, 텐트 하나 해서 거기 참여하고 안성에 있는 그 우리 각 과별로 이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 과는 함께 참여해서 공익부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아까 보니까 저희 수세미도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뭐죠? 환경오염 안 되는 게 이거 수세미 그래갖고 그 난민돕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거기 와서 참여해서 이렇게 그 수세미 5,000원에 2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환경에 유해한 거 이렇게 해갖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동참한다면 포도 축제도 더 알차고 유익하고 볼 것도 많고 또 많이 이렇게 분리배출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교육이 해도 넘치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 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축제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가봤는데요. 없었습니다. 거기에 행사를 맡긴 그 국장님, 이제 시장님은 저기 못 오실지라도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연관 좀 이렇게 서로 연관 있는 과마다 공익 부스가 있었다면 서로 끝나면서 수고했다고 악수와 격려들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국장님 정도는 오셔가지고 그 국에서 한 일이니까 이렇게 좀 그동안 고생했다 힘들었다 하면서 좀 격려 좀 해주고 가셨으면 정말 더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축제위원회 위원장님 한 분 딱 계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아쉬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거환경국장님, 이 우리 주거환경국에서 이렇게 환경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 제가 보니까 아주 꼼꼼히 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같이 좀 우리 국장님도 그때 계셔지고 그 수세미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수세미가 이제 알려져서 오염 안 되게 쓸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었으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양말목으로 만든 뿌러치 제가 지금 잘 착용하고 제가 이제 머리핀으로도 사용을 사실 했습니다. 아니 유명한 네네 알겠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에 있는 것이 명품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해서 저기 미얀마에 가서 유치원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 곳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 있는 뭐 죽주 대문화축제라든지 뭐 바우더기 축제라든지 이제 곧 다가오겠죠.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전해지고 유용하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자원 순환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쓰레기들 관련돼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는 다 이런 거잖아요. 뭐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처리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화 이런 쪽으로 바뀌는데 지금 보면 안성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뭐냐면 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2016년 1월 1일부터는 뭐 육상 폐기물이 전체 해양 폐기물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는 것 같고요. 뭐 분뇨 뭐 이런 거 음식물 폐기 뭐 이런 거는 13년도서부터 가축 분뇨나 이런 것들은 12년서부터 다 지금 해양 폐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리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바이오 가스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안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축산 분뇨 이거 관련돼서 뭐 최승혁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오 가스 시설이나 이제 플랜트 그 사업들이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조금 적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보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축똥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재원인데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자원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걸 처리하려면 또 비용까지 2중으로 3중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안성이 특히나 그리고 안성은 말씀드린 거다시피 축산의 도시고 뭐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시설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싶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으로 다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도 저희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처리에 주안점이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는 좀 부서들이 좀 협업해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시설들을 뭐 원전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안 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충분하게 바이오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되는데 안성시는 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들여와서 안성시가 냄새도 좀 잡고
자원도 좀 재순환하는, 이제 정말 그 자원 순환가에서 이런 거 좀 먼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관련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좀 주셔도 되고요. 네. 네. 자,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축산정책과 협의가 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축산가 주도적으로다가 이제 축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원이나 또 처리 방안 또 악취 방지 종합적인 거를 이제 연구해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이제 협의를 드리는데 그렇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점차 이제 저희가 현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안성시가 이제 시 규모가 인구라든지 이제 저희는 크게는 뭐 용인 평택만큼은 안 늘더라도 앞으로 늘 걸로 예상은 합니다. 지금 개발 압력 시점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증가되는 양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 고견대로다가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제 정책 전환을 이루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다가 좀 추진할 계획으로다 좀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번에 저희 그 공도 민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송숙 과장님께서 일단 일단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시겠다고 해서 좀 보고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사를 좀 드리고요. 좀 추진되는 사항 보면서 혹시라도 좀 문제가 더 악화가 되거나 이러시면 좀 다른 방법을 또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 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연순환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